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타임 리맵 점프 투 마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마커에 맞춰서 그 영상의 그 타임 리맵을 그 스틸로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자, 주로 이제 뭐 사운드나 뭐 이런 거 좀 이용해서 하면은 더 재밌겠죠. 그래서 사운드 파일을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여기다가 그 플레이를 시키면서 제가 마커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 프리뷰를 좀 보시고요. 예, 이렇게 마커 찍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좀 잘못 찍었는데요. 예, 요 부분만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은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좀 조절을 해놨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맞춰서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을 가져다 놓고요. 아래다 놓을까요? 자, 얘를 이 음악에 맞춰서 스틸러 컷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컷 비슷하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스크립트 실행시키고요. 자, 마커가 있는 레이어가 어떤 건지 지정을 해주시고요. 예, 얘한테 있죠. 자, 그래서 인터벌이라는 거는 그 프레임 간격입니다. 예, 그래서 뭐 10프레임 간격으로 점프를 할 건지 더 원하시는 대로. 자, 저는 뭐 한 20프레임 정도 점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셋은 시작의 위치를 옵셋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프레임. 예, 일단 이대로 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플레이를 시켜서 보시면 지금 이제 정지 영상처럼 보이는데요. 자,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점프 컷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얘는 오디오 꺼버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처음에 시작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요. 이 옵셋을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26, 1초 정도만 옵셋 시킬까요? 자, 어플라이 누르면 옵셋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더 많이 옵셋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레임 수로 맞춰서 시작의 위치를요. 자, 그 다음에 인터벌 간격. 예, 간격은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셔도 되고요. 뭐 아무래도 장면을 더 많이 건너뛰게 되겠죠. 자, 플레이 시키면. 자, 여기 뒤에 안 되는 거는요. 예, 이 영상 자체가 그 이렇게 40프레임씩 건너뛰다 보니까요. 38프레임씩요. 예, 뒤에 좀 부족해서 봅니다. 없습니다. 영상 여기가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여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점프 컷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거하고 좀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을요. 자, 타임 리밋도 지우고요. 자, 그 앞쪽에 배운 그 레퍼티션 있죠? 예, 얘를 좀 이용을 해서 좀 다른 형태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한 4줄 정도만 할게요. 네. 한 4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레퍼티션으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레퍼티션 컨트롤러에서요. 스타트 인덱스가 몇 번이죠? 3번이죠. 예, 3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이즈를 뭐 한 좀 줄이겠습니다. 한 30 정도요. 예, 한 3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시작 위치도 뭐 이 정도로 내리죠. 이왕이면 가운데 좀 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 영상 4개가 얘는 그 스틸로 인터벌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스틸 온 오프 해서요. 자, 플레이도 될 수 있고요. 영상이요. 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타임 리맵에 사용되는 거니까요. 이 익스프레션은 얘로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닫혀있다 가정하고요. 예, 뭐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자, 얘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지정을 해버리면요. 익스프레션이 바뀌게 되겠죠. 그 타임 리맵에 들어가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서 사운드 있는 거, 요 놈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OK를 누르면요. 얘가 이렇게 정렬이 딱 맞춰진 상태에서 점프 컷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뭐 이렇게 영상마다
뭐 인터벌 프레임을 다르게 해서 좀 불규칙해 보이도록, 그 다음에 뭐 얘도 불규칙해 보이도록 스타트도 좀 옵셋 시키겠습니다. 시작도 좀 다르게요. 얘도 뭐 좀 다른 시작 지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좀 바꿀까요? 인터벌도 좀 다르게 하고 시작도 좀 다르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다른 것처럼, 시작은 조금만 더 옵셋들을 시켜야겠네요. 좀 티가 안 나니까요. 예. 얘도 좀만 더 옵셋을. 네, 근데 영상이 짧은 거라서 자칫하다가는 뒤에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일단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하나의 영상 가지고도요,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좀 부족하죠? 영상이고요. 조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점프 컷 얘 같은 경우는요, 또 뭐도 갖고 있냐면요, 이 레이어마다 이 이펙트 팔레트에 보시면요, 이 점프 컷을 온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오프 시키면요, 그냥 이 영상은 플레이가 됩니다. 예, 언제든지 얘 키면 점프 컷을 쓰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얘는 뭐 한 여기까지는, 예, 한 이쯤까지 할까요? 네, 이쯤까지는 풀려 있고, 그러니까 영상이 플레이가 되다가, 예, 요게 키 잡겠습니다. 여기서 뭐 요쯤 갔을 때, 요 점프 컷에 맞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 컷이 들어가도록,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플레이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점프 컷이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영상이 그대로 플레이 되고 있죠. 현재까지는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 컷이 들어가게 되죠. 온 됐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마다 이 온오프 체크 버튼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걸 이용하면 영상이 플레이 되다가 점프 컷으로 갔다가 다시 또 플레이 되게끔 그런 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커의 마커의 특정 지점을 찍어서 그 마커에 맞게끔 점프 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예, 이거 활용을 해보시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영상이 아닌 스틸, 슬라이드 쇼 같은 거를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내가 컷을 넘기고 시킬 때도 얘를 이용하시면, 점프 얘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컴포지션 1번인데요. 이름은 좀 그냥 가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그림을 좀 가져다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그림. 네, 스케일 좀 줄이겠습니다. 또 화면에 좀 다 보이도록요. 네,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니까 좀 더 갖다 놓을게요. 그림을요. 예, 얘네들은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예, 얘도 뭐 스케일도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좀 다 보이도록. 예, 뭐 이 정도 하죠. 자, 또 얘네들은 이제 한 프레임씩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만 자르겠습니다. 예, 한 프레임만 컷을 시키고요. 죄송합니다. 선택하시고 컷을 시키시고요. 자, 얘네들은 한 프레임씩 시프트 시키겠습니다. 한 프레임만. 예, 이렇게 순차 정렬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있죠. 여기까지 N키로 워크 에리어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아예 시켜버릴게요. 그래서 요 놈을 마치 동영상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1번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드시고요. 예, 우리가 작업할 10초짜리 하나 만들게요. 그다음 얘 가져다 놓으시고요. 예, 이 안에는 이제 스틸이 한 프레임씩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어떤 사운드에 맞춰서 내가 뭐 조절을 하고 싶다 하면 사운드에 마크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키고요. 예,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처음엔 좀 늦어가지고요. 예, 이것만 좀 잡죠. 자, 이렇게 마커를 찍었고요. 그럼 이제 이 마커에 맞춰서 얘를 그 점프 프레임을 시킬 건데요.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마커가 있는 레이어는 요거고요. 자, 이때 이제 인터벌이 한 프레임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다 이 안에 한 프레임씩 넣어놨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시키면요, 자동으로 얘 늘려버립니다. 쭉 어플라이 그러면 자동으로 늘려서 스틸이 마치 음악에 맞춰 넘어가듯이 작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램 프리뷰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좀 연결을 해서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쪽에요. 배우게 될 이제 디스플레이 소스 네임 같은 것도 여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서요. 요거를 한 프레임씩 할 때 디스플레이 어떤 텍스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요거는 디스플레이 소스 네임 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여기다 둘까요? 폰트는 뭐 이런 걸로 쓰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소스 네임을 해놓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그 다음에 요놈을 그냥 소스 이름을 보죠. 레이어 이름을 보든지 레이어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이 레이어의 이름을 여기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럼 이게 병행해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요거를 레이어 이름을 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레이어 이름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들이기 때문에요, 파일명들이 좀 다 이상하죠. 물론 다 한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재밌는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이런 스크립트들도 서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병행을 해서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